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제가 취미로 발레를 배우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발레를 배우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사람들,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발레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한 가지로 국적, 인종, 나이, 직업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발레 친구를 흔히 발레메이트, 줄여서 발매라고 하는데요. 요즘 저랑 정말 수업을 같이 많이 듣고 있는 발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번에 무용과에 입학한 고3 학생이에요. 네, 이 친구는 사실 전공생이니까 취미 발레를 하는 저랑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는데요. 이 발레 수업의 구성은 사실 전공생 대상이든 취미 발레인 대상이든 크게 차이가 없어서요. 기량에 좀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들을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수업 중에 턴을 서너 바퀴 돌 때 저는 한 바퀴만 돌고요. 제가 좀 엉망진창으로 하는 동작을 그 친구는 무척 우아하고 아름답게 해내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소화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발레 친구가요, 발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장점을 한 가지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요, 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강생한테도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제 인스타그램도 그 친구가 먼저 팔로우했을 정도예요. 제 나이에 고3짜리 발레 친구이자 인스타 친구가 생기다니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죠. 게다가 요즘 제가 수업에서 잘 못 따라한 동작이 있으면 끝나고 그 친구가 나머지 공부 선생님이 돼주기도 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챙겨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좀 힘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나중에 프로 발레리나가 되어서 정말 멋진 무대에 서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렬하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젊은 세대가 윗세대 어른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일이 꽤 많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경험도 많고 또 인맥도 많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MBTI가 I라면 더더욱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발레 학원에서 처음 만나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그렇게 일단 말문을 트고 나면 또 그쪽에서도 쉽게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또 일상 얘기도 털어놓고 어떨 땐 고민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3짜리 발레 친구 외에도 아끼는 그런 젊은 발레 친구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다른 발레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니 댓글을 달았어요. 예리님, 저하고도 브런치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요. 예기치 않았던 그런 데이트 신청에 제가 기쁜 마음이 들어서 날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그 친구가 직장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IT 업계에서 좀 알아주는 대기업이긴 한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업 문화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사람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골라서 입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지금 IT 업계에서 마케터로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저의 후배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라면 업계에서 어떤 회사 평판이 좋은지,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연락을 해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가 좀 한번 만나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뜻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떤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 세대라면 마음을 열고 좀 윗세대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중장년층이라고 한다면 먼저 젊은 세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직에서 허리쯤 되는 위치에 있는 후배들이 자기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후배들이랑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고충을 듣던 자리였는데 요즘 후배들은 너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무서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할 거리가 생겨도 눈에 띄어도 꾹 참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배와 후배 간에 일과 관련해서도 말을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정착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 전체의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라고 신입 기자들하고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신참 후배들은 오히려 선배들한테 일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서 불만이라는 얘기를 하곤 했어요. 선배들한테 말을 건네고 싶어도 다들 하나같이 막 바빠 보이니까 공연히 얘기를 꺼냈다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핀잔을 듣지 않을까? 그런 무서움 때문에 선배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쯤에 있는 이 중간 간부쯤 되는 이 후배들이 먼저 좀 용기를 내서 더 어린 후배들이랑 소통에 나서보라고 제가 권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꼼꼼한 신입 기자 후배랑 친해지게 된 그 사연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후배는요, 제가 보도국을 떠나서 다른 조직의 장이 된 다음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얼굴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모니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리포트를 하는데 그 스탠드업이라고 해서요, 기자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면서 멘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에서 말이 엄청나게 속사포처럼 빨라지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쁜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내 연락망에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카톡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는 신일이야. 혹시나 누군지 아니? 내가 어저께 뉴스를 모니터하다가 좀 아쉬운 점을 보게 되었는데 네가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을 한번 해봐. 아마 이 점만 고치면 더 리포트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아마 이 친구가 취재 중이었는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답장이 왔어요. 일자가 없어지지 않다가 일자가 없어지면서요. 와, 선배, 제 리포트를 모니터하고 피드백까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칠 점이 눈에 띄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후배의 답이 오기 전까지 저도 속으로 좀 떨었거든요. 요즘 젊은 기자들 무섭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가워하는 그리고 고마워하는 후배 반응을 보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연락하기 잘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후로도 좀 잔소리할 그런 구석이 눈에 띌 때마다 제가 연락을 했고요. 같이 밥도 먹었고요. 또 그 이후로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내심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대학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잘 만든 좋은 리포트의 사례로 그때 그 후배가 만들었던 그 리포트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딸과도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세대가 어른들하고 어울리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래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해주는 어른들이라면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만 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입을 닫으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흔히 암묵지라고 하죠. 그 선배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식과 지혜는 무조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낌없이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옆에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AI하고도 경쟁해야 하는 거 아시죠? AI가 청년들 일자리를 지금 다 빼앗아 가게 된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이런 귀한 암묵지조차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AI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숲힐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